네, 다시 서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태풍의 경로를 따라 가장 위험한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재난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김민정 기자, 지금 태풍 진로를 볼 때 어떤 지역들이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까? 네, 현재 태풍 바비 제주 서남서쪽 210km 해상을 지나서 시속 19km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쯤에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곳을 지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태풍특보 내려졌습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제주와 남해안 지역, 현재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0에서 3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남 앞에도 그리고 암태도 있는 천사대교 상황 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 나무와 풀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충남 서해안도 태풍 영향이 더 강해졌을 것 같은데요.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평택과 당진 있는 서해대교 보시면 벌써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하늘도 이렇게 흐려졌습니다. 오늘 밤에는 더 강한 바람이 몰아칠 걸로 보이는데 강풍이 불 때는 차량 속도 늦춰서 운행하셔야 합니다. 네, 김 기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위험 지역을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 시각 가장 태풍 영향이 큰 제주부터 가보겠습니다. 현재 제주 항공편이 모두 결항됐죠. 태풍 진로에서 가까운 이 서쪽 지역이 특히 피해 우려가 큽니다. 애월읍의 경우 현재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있는데요. 허술한 지붕이나 유리창이 부서질 수도 있는 강한 바람입니다. 이 지역 유리 온실들이 많아서 특히 피해가 우려됩니다. 멜론과 각종 채소가 이제 곧 출하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태풍 때 유리창이 깨지면서 이런 유리 온실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던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태풍이 제주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온실 피해 대비보다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바닷가에서는 양식장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시면 제주 대정읍 쪽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구조물들이 바로 대규모 실내 양식장입니다. 이 검은색 햇빛 차단막이 강풍에 피해를 입을까 우려되는데요. 또 종종 정전으로 집단 폐사가 일어나기도 하니까 정전 대비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지난 태풍 링링 때는 제주에서 15,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남 나주로 가보겠습니다. 태풍이 오면 농가 피해가 반복되죠. 태풍 반경이 330km니까 내륙이라고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이 나주 금천면의 배 과수원들인데요. 올 추석 출하를 앞둔 배들 낙과 피해를 막으려면 방풍망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또 나무 사이로 바람이 잘 통하도록 나뭇가지도 다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역시 지금은 제주도와 남해안의 서쪽 지역이 가장 조심해야 할 지역입니다. 자, 김 기자, 바람이 강한 태풍이긴 하지만 많은 비가 예고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 지역들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전라도 지역에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지금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난 장맛비 수해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곳들 대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6개 마을이 침수되고 이재민 300명이 발생했던 전북 남원 금지면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섬진강 수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강수위가 상승하는지 계속 살피셔야 합니다. 또 도심지에서도 유의할 곳들이 많습니다. 광주 동구로 가보면요. 이 광주 동구의 한 병원의 경우 병원 뒤편에 있는 인공 비탈면 같은 곳들이 붕괴 위험이 큽니다. 안반이 약해서 전에도 여기에서 낙석사고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호우시에는 이런 곳 근처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인근 광주 남구로 가보면요. 광주 남구 진월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인접한 옹벽 곳곳에 금이 가서 호우시 붕괴 우려가 큽니다. 주민분들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